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우진입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정우진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천불이 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자정까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었습니다만 난데없이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라고 발표를 한 후 혼선이 있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협의 없이 공문 처리로 된 이번 공수처 입장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방금 전입니다. 방금 전 속보를 통해서 경찰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기로 했다라고 다시 이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공수처. 공수처의 무능이 한두 번 지적된 바는 아닙니다만 도대체 윤석열 체포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윤석열과 뭔가 모종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난 1월 3일 5시간 반 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받습니다. 예? 그날 어찌됐건 간에 끝까지 몰아붙여서 체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늘 좀 같이 좀 다뤄볼 텐데요. 이렇게 좀 무능을 보이는 공수처가 과연 이 사건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차라리 전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경찰과 지금 공수처 경찰이 같이 꾸린 게 공조본입니다.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키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또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 기사를 접하고서 당황스러웠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속보는 3시 9분 약 1시간쯤 된 건데요.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계에서 하기로 공수처와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2차 집행도 1차와 유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유사하게 해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일 방송이 지금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가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벌어졌던 상황과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를 다루지 못했는데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좀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말로 나왔던 거는 당시 공포탄 그다음에 실탄까지 쏘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내부 제보에서 나왔다고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경호처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체포영장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사병인 경호처 등이 강렬하게 이를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은 사실상 어렵지 않게 뚫어졌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고 인명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좀 공수처에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 관저에서는 관련된 만반의 준비를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 시스템을 아예 무력화시키면서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법꾸라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불법이다.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는 다 법이고 지금 경찰이나 공조본이 하는 얘기, 공수처 하는 얘기는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강력하게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들 예상했을 겁니다. 저는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하게 반발할 줄 몰랐다? 저는 공수처가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할 처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입니다만 3일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과 관련돼서 이러저러 협의하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든가 이강호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서는 이미 110조, 111조 관련돼 가지고 수색을 할 수 있게끔 경호처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지금 막혀있던 부분을 뚫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날 그 현장에서 즉시 체포를 하자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막아선 게 공수처 검사였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 그래서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말 상간에 경찰이 지금 박종준 공수처장 등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장 차장 관련돼 가지고 입건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 공수처 검사의 이런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법과 관련된 집행을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나선 거예요. 근데 이걸 불법적으로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호 경호본부장 등 이런 소위 말해서 윤석열 내란의 잔당, 윤석열 사병들에 대해서 즉각 체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법 집행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이걸 하자라 그랬는데 공수처의 검사가 이걸 막았다? 저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를 막아선 하지 말라고 한 공수처 검사, 저는 대단히 불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하죠. 한 200명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과거에 저도 스크럼을 짜본 경험도 있고요. 특히 우리 정당한 파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짰던 그러한 역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크럼 해제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인간들 팔이 뭐 무쇠팔이겠습니까? 그거 못 끝내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스크럼을 해제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저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의지가 있었나 정말 계속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는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그러한 참담한 무자비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그다음에 우리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이거는 공권력 행사이기보다는 국가폭력에 준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국가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이 명시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인데 왜 다른 것도 아니라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 중범죄자 앞에서 왜 대한민국 공권력이 약해집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런 중범죄자 앞에서 언제 이렇게 자유롭고 너그러웠나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지난 3일에 벌어졌고, 여기에 이어서 난데없이 어제 밤 9시에 공수처가 체포 집행과 관련돼서 경찰에 일임하겠다? 이래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오늘 자정까지 윤석열 체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너무나 천불이 나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정말 여기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절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이 윤석열의 장당들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뭐 이미 여러 군데 나왔지만 우리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특공대를 투입해라, 이런 입장까지 발표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금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 있고, 저는 경찰이 지금 다시 공조본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명한 판단일까? 차라리 이참에서 공수처는 손 떼라,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공수처와 관련돼서 좀 몇 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12월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수사 등을 위해서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수처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하고자 했던 것이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로 치면 만 5년 차가 되는 이 상황인데요. 지난 4년 동안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뭐 공수처 영장심사 전패라는 노명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찬성한 저로서는 공수처가 사실 제 역할을 하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공수처의 모습은 뭐 그 기대에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용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또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수처가 유일하게 처리한 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날린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날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공수처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용산 대통령 관저가 거의 요새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본을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어제 밤 9시에 공문을 보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 사람들 진짜 도대체 무슨 뭐 철밥통입니까? 정말 너무 화났는데요. 공수처 관련돼서 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능, 무기력의 극치를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문 보내는 거를 본연의 임무로 삼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수처를 공문처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공수처가 아닌 공문처로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좀 공수처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